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그 옛날서부터 많이 활용했던 민간에서 많이 활용했던 이제 우리 선사님 알려준 이제 비법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텐데, 우리처럼 이제 부적을 쓰는 사람들은 부적을 써가지고 흉한 기운을 제압을 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활용했던 팥과 그다음에 이 소금은 왕소금이에요. 요즘 마냥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런 소금이 아니고 염전에서 올라온 왕소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택에 있는 혹은 식당에 있는 혹은 옷가게 공장 사무실에 있는 흉한 기운을 제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이제 아주 유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우선은 우리는 팔개방을 다 알지만은 이제 기타의 일반인들은 팔개방을 모르니까 낙엽을 거기다 걸어 놓으세요. 낙엽. 그걸 해도 돼. 지금 내가 이 사무실을 20평짜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은 전원주택이나 일반 주택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 가운데에다가 지금 낙엽을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좌우를 먼저 맞춘 다음에, 좌우를 맞췄습니까? 좌우를 먼저 맞추고, 좌우를 맞추고, 여기가 먼저는 술방이라고 그랬었잖아. 저번에는 회사 술방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하니까는 거기가 중심지예요. 맞아, 거기가 중심. 그럼 병자 일방이 아니,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좌우를 맞춘 다음에, 자, 요거를 갖다가, 자, 요거 좌우를 맞춰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병자 일방 나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정확한 거지. 자, 요거를, 요 정도 높이로 붙이라고. 자기 머리 정도 높이로. 자, 요거를 붙이라고 가서. 여러분 다 팔개방을 다 아니까, 자기 높이 정도 돼가지고, 임자기면 감방이지. 임자기가 어디야? 가서 붙이라면. 이렇게 이쪽. 그쪽입니다. 예, 됐습니다. 위에다 살짝만 붙여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자 빨리. 태방. 세방. 사쪽 경유시. 네. 어디요? 여기? 저쪽이야? 네, 맞아요. 조금 더? 아니. 경유시니까 좀 더. 이렇게? 예, 그렇죠. 건방은 어디? 건방으로 서북방. 예, 그렇죠. 파워가 지금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렇죠. 동북방. 아니. 아니 이쪽. 네, 거기.
그 다음에 각을요. 저쪽 진방. 구석. 저쪽 구석. 위치를 잘 가르쳐줘. 위치. 아니 이쪽 좀 나와주세요. 이쪽. 예, 됐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선방. 사선진. 예. 이쪽으로. 위치를 잡아줘. 이쪽으로. 좀 더. 오케이. 왼쪽으로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자, 이쪽. 이쪽으로 좀. 예.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쪽 좀 되겠네. 다만강이 방향이 왜 틀렸지? 저번에는 사자 해방이 틀렸는데 그게 나경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어. 결국은 나침판이거든요. 그렇지. 거기서 문제가 들어오는 거지. 잠깐만요. 여기 가방 위쪽으로. 아니. 여기 그렇지. 됐습니다. 됐어. 자, 이걸 이제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 교실을 이제 아파트 가택, 전원주택, 옛날에 이제 그 옛날 집 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게 이제 20평은 좀 넘는데, 지금 서북방은 술건의 방인데 이 각도가 45도예요. 그래서 술방이 15도, 건방이 15도, 그 다음에 해방이 15도 해가지고 45도. 그건 전부 다 우리가 토탈 해가지고 건방이다. 자, 그러면은 부적을 써가지고 부적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부적으로 이제 그 집안의 흉한 기운을 다 잡아주는데, 자, 흉한 기운을 잡아주면서 운을 트이게 만드는 거 개운법이라고 그러죠. 운을 트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득재, 재물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이 부적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수월한데, 그렇지 못하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선사님한테 배운 대로 이거는 이제 적두예요. 적두는 팥이거든요. 팥하고 왕석음을 내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집이건 간에 귀신들은 그 흉사는 전부 다 귀신으로 보는데, 귀신들은 사람과 똑같이 흠양을 해요. 사람이 먹는 거 먹게 되고, 사람이 냄새 맡는 걸 똑같이 냄새 맡으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설날 때, 추석 때 차례를 지낸다 하면은 문을 좀 열어놓죠. 대문도 열어놓고 방문도 좀 열어놓죠. 왜 그렇겠어요? 귀신들이 뭐 날라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방향, 사람이 다니는 길로 똑같이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문풍수에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다시피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방향이 어디 있어요? 네, 간방은 무슨 방이라고 그랬어요? 기문방이죠. 간방은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그 4차원의 세계 그 포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차원이 드나드는 그런 방향. 그걸 우리는 이제 그 기문둥갑에서는 간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방이 지금 어디예요? 저기죠. 예, 저기에다가 좀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주머니를 준비를 했어요. 복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어른들 한 주먹 있잖아요. 양이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여기를 이렇게 담아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붙여 놓으세요. 간방에다가.
자, 테이프 약간 있잖아요. 예, 뭐 떨어지고 새지만 않게 하면 되니까. 그 옆에다 하면 돼. 위에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이제 간방은 주역의 8개 중에서 간괴방은 동북방이에요. 동북방은 24 좌향을 놓았을 적에 축간 인방이 되거든요. 축방에 15도, 간에 15도, 인방에 15도. 그 45도 각도에는 전부 다 동북방 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간방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들이 항상 들락날락 하는 방향이에요. 그럼 그거를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적도 이 팥을 쓰느냐?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기피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이 팥이에요. 그러니까 팥을 간방에다만 놓기만 하면은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걸 딱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소금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금. 소금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예? 소금은 정화작용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상갓집에 가가지고 귀신이 달라붙어서 온다.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수맥파가 흉하게 작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 집안에 소금을 놓아둠으로써 정화작용을 한다. 흉한 기운도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살기도 정화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방향에다 지금 놔야 되느냐? 그러면 간방하고 대칭되는 방향은 곤방이죠. 곤방은 출귀문방이라고 그래요. 출귀문방. 귀문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귀문방에다가는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도 똑같이 한 줌 정도. 자, 이것도 갖다 놓으세요. 걸어 놓으세요. 예. 뭐 다른 것들을 하기 좋은데 이제 집에서 걸어 놓기면 그래도 복주머니가 이제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복주머니를 준비를 했어요. 자, 요렇게 귀문방에다가 이 적두, 팥을 걸어 놓고 요거는 조금 높이 걸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이제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지 않게 이거보다 좀 높게 걸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이 이제 나가는 방향, 그거는 이제 곤방인데 그거는 출귀문방이거든요. 출귀문방에다 소금을 놓기만 하면은 이 집의 가택에 있는 흉한 기운들이 전부 다 정화가 되면서 개운이 되죠. 운이 틀리게 되면서 복록이 들어와요.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택이 안정되면서 남편의 사업이 풀려가고 만약에 부인의 옷가게를 한다면 부인의 옷가게도 풀려가고 그 다음에 애들도 이제 정신이 산란했던 애들이 전부 다 안정되고 또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효과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할 적에 뭐 소금을 이제 뭐 넣는다 하는 거는 뭐 이제 풍수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요렇게 간방에다가선 적두, 팥을 넣고 그 다음에 곤방에다가는 소금을 넣는 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자꾸 우환이 있는 집안들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권해서 적두는 우리가 이렇게 어른손으로 이렇게 하나 담을 정도 넘칠 필요도 없고 요 정도만 넣으면 돼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이제 흉한 기운을 제압을 하고 복을 불러오면서 재물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가 금세되는 건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은 풀려나가더라고.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시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거 빼뜨렸는데 문에다가는
문에다가는 제가 부적을 2장을 써왔어요. 하나는 요 부적은 이제 신장 부적이에요. 신장 부적. 그 다음에 신장 부적 하나만 붙이면 안 되고, 요 부적은 뭐냐면 안택 부적이에요.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부적. 안택 부적. 잘 저기 보시고, 요 2개를 원래는 2장을 한 장에다 한꺼번에 넣고 출입문 안쪽 위에다가 붙이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고 편의상 이렇게 2개를 같이 위에다가 문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네. 네, 우선 그렇게 해놓고, 자, 이제 2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은 이제 풍수지리에서 양택 풍수를 다 배웠잖아요. 양택 풍수에 구성법이 있어요. 양택 구성법이라고 합시다. 양택 구성법은 우리가 출입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택 구성을 붙이기로 했으니까, 붙이는 거니까, 출입문이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요? 문장에 지금 한방. 지금 봐봐요. 이제 일반인들은 건방하고 지금 간방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정확하게 경계를 그어줘야죠. 경계를 그어준다면 어떻게 해서 안쪽에서는 우측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죠. 우측.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 4층을 보라고, 4층. 응. 그 무슨 방향이 돼요? 해방하고 좌방 딱 해방하고 인방하고 경계 사이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간방이지. 간방인데 여기가 북방인데 여기까지 지금 간방이란 얘기야? 여기가 해하고 그 해 쪽에 걸려 있어요. 해하고 인 쪽에. 그러니까 술권에는 이제 건방이잖아. 건방. 예. 건방하고 지금 간방 사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분들이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기준은 경첩 부분에다 안쪽에서 봤더니 오른쪽, 바깥에 봤더니 왼쪽을 기준을 잡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맞아요. 조금 이쪽으로 좀 가야 돼. 봐봐. 이쪽 그 간방으로 잡아야 돼. 간방으로 잡아야 된다고? 해방이냐 인방이냐. 좌우를 다 맞춘 거예요? 네, 맞춰놓고. 지금 이거는 해방으로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거 지금 인방이 해방으로 나오는 거죠. 그 술건에는가 건개방으로 논해줘야지. 응? 네. 술건의 방으로 논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45도 각도인데 예전에 이제 저 대문의 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은 1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백리 밖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리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건방으로 들어가느냐 간방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건방으로 잡아줘야 된다. 자, 건방이면은 출입문이 건개방이란 말이에요. 출입문이 건개방이니까 본계가 건삼년이죠. 자, 일상변이
한글로 씁시다. 일상변 생기니까 이게 생기방이 되는 거죠. 이중변 오기. 이거 오기방. 그 다음에 삼하변. 삼하는 연년방이죠. 세계 연년방. 그 다음에 사중변. 사중 육살방이죠. 오상변 화해방. 육분변 천을방. 칠하변. 칠하변 절체. 그 다음에 팔중변 복의방.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저 일반인들을 이제 우리가 또 유튜브다도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글로 썼는데 지금 문이 건방하고 간방에게 거의 접경 부분에 지금 있다고 보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건방으로 좀 치우쳤어요. 지금 여기 경첩 부분이. 그래서 건괴가 이제 본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은 건산년이니까 이게 본괴가 되고 일상생기니까 이게 상중하거든요. 일상생기 이중천이 삼화절체, 이중옥이 삼화연년 해가지고 양택 구성을 붙이는데 자, 여기는 3개. 자, 태방에 생기방이 되죠. 그 다음에 진방에 오기. 그 다음에 곤방에 연년. 그 다음에 간방에 육살. 그 다음에 손방에 화해. 그 다음에 간방에 천을. 그 다음에 이방에 절체. 그 다음에 건방에 복의. 감은 감중년이 이렇게 되고 간은 간상년, 진은 진하련, 소는 소나절, 이는 이중절, 고는 건삼절, 태는 태상절, 거는 건삼년. 자, 그 중에서 자, 육살하고 오기하고 그 다음에 절체하고 화해방 있죠. 자, 그러니까 손방은 목의 방향인데 화해는 뭐예요? 화해는 토의 성질을 갖고 있죠. 자, 우리가 양택 구성에서는 자기가 자리하고 있는 방향과 그 다음에 양택 구성이 갖고 있는 오행이 서로 상생이 되냐 상극의 관계도 따져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운을 트이게 하고 득재, 재물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천일방하고 복이 생기 연년은 전부 다 길방이죠. 그러니까 요 방향에다가 이 적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적두를 거기다가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3개를 이제 더 준비하면, 자, 요거는 일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그래도 이제 이 풍수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방법을 쓰고, 근데 우리는 풍수 공부를 해서 이 양택 구성을 붙이는 법을 알잖아요. 양택 구성 붙이는 법을 아니까 이 육살이 이제 흉하고 오기가 흉하고 화해가 흉하고 절체가 흉하니까 요 방향에다가 적두 팥을 놔두는 거예요. 팥을 뭐 그냥 밑에다 굳이 놓을 필요는 없고 뭐 사람 정도 높이 아니면 이제 좀 높이 달아가지고 좀 눈에 들뜨게 이렇게 하는 거 상관은 없어요.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두 개로 저거를 떼오세요. 저거. 그거 떼다가 가만 있어 봐요. 지금 네 개를 만들어야 되지? 소금 넣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떼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일러줘 봐요. 지금 손방이 화해방이니까 손방이 어디예요? 손방에다 이걸 붙이라고. 금방. 그걸 갖다 붙이라고. 그거 판 넣었어요? 네. 그 옆에다 붙이세요. 보여, 자, 그 다음에 이 방의 절체. 소금 아니 팥 아니, 팥, 그거를, 소금 말고 팥을 가져가야지. 자, 그 다음에 감방에 육살. 감방에 여기 육살. 요거 팥이지. 그 다음에 여기 진방에 오기. 아니, 진방. 자,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부부가 아파트를 이제 이사를 왔다. 아니면 이제 전원주택을 다 이제 완성을 해서 집들이를 한다. 예전은 이제 식당을 개업을 한다. 그 다음에 옷가게를 개업한다 하는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을 그러면은 오늘에다가 어느 시점을 적용을 하느냐. 만약에 9시에 저녁 9시에 개업식을 하겠다면 9시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9시에 맞춰서 요거를 부착을 해주고, 만약에 몇 시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면은 무슨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중에 오늘 중에서 오늘 이제 뭐 옷가게를 개업을 하는데 아침에 할지 점심 때 할지 저녁에 할지 이제 장식품들이 아직 안 왔다. 그럼 시간을 우리가 특정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 네 개 이 흉한 방향에 있는 그 적두를 부착하는 거를 그럼 몇 시로 해야 되느냐? 자, 그거는 보통 해 뜨는 시간, 묘시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옷이 이제 뭐 일부만 오고 일부가 안 왔다. 아니면 옷걸이가 일부만 오고 일부가 안 와서 개업식을 못 한다 하게 된다면은 그게 밤에 올지 잘못하면 뭐 저녁 때 오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적에는 묘시면 몇 시예요? 묘시면 5시 반서부터 7시 반이죠. 5시 반서부터 7시 반에 요 방향에다가 적두 팥을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줘라. 그러면은 흉한 기운은 제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운이 트이게 되고 그 다음에 득재 재물이 서서히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불가에서 비전돼서 넘어오는 방법이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걸 여러분들 가르쳐 주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김원방에다가는
그 적도 팥을 거기다가 저런 복주머니한테 넣어가지고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빠져나가는 출귀문방에 곤방에다가는, 여기는 지금 간방이 이제 뭐예요? 귀문방이었으니까 곤방에다가는 소금을, 왕소금 있죠? 소금을 한 주물 정도 이 복주머니한테 넣어가지고 부착을 하면은 집안에 있는 흉한 기운은 제압이 되면서, 흉한 기운이 있으면은 뭐예요? 집안에 우환이 많이 생기죠. 우환이 생기는데 뭐 재물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환을 막아주면서 재물을 부르는 방법이다. 그게 일법이고,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출입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택 구성을 붙이니까 양택 구성을 붙이는데, 절제화의 5기 6살이 가장 흉한 방이니까 이 흉한 방에다가는 그래도 아름답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적도를 거기다가 붉은 팥을 넣어가지고 4군데에다가 부착만 해둬도 굉장히 효험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자기 남편이 상갓집에 갔다 왔다, 애들이 상갓집에 갔다 왔다, 아니면은 상갓집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식당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옷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만약에 자기 아들이 상갓집에 갔다 왔다, 남편이 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에 상갓집에 갔다 왔다 하면은 집에 지금 여기가 간방이죠. 여기가 곤방이죠. 곤방은 출기문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빠져나가는 방향이에요. 여기에다가 남편이건 아들이건 이제 이 상갓집에 갔다 온 사람을 앉히고, 여기 앉혀보세요.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자, 앉아서, 자, 요만큼 쳐가지고, 머리에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어깨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른쪽 어깨에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면 귀신은 곤방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팥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금을 쓰는 것보다는 팥을 쓰는 게 굉장히 효험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상갓집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이제 친언니 애들이 쓰는 옷 같은 거를, 야, 이거는 깨끗해서 버리기는 그러니까 니네가 갖다 써라. 니네 애들이 입으면 치수가 맞을 것 같다 하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사를 가는데 예를 들면은 뭐 책상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너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데는 일단 내놓잖아요. 내놓는데 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가져가라고 하니까 뭐 이제 관리사무실에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동네에서 그런 게 내놨으면은 갖다가 집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그 가구나 옷 같은 것이, 아니면 그릇 같은 것들이 어떤 흉한 기운을 타고 났을지 모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서 뭐 이 가전제품 같은 거, 이런 뭐 책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것이 그쪽에 노인네가 돌아가심으로써 처분해야 돼가지고 내놓은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동태가 났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그 해에 자기 태세, 자기 생년월일하고 태세하고 형충을 때리는 애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어린애들이 뭐 배가 아파가지고 띠글띠글 굴르든지, 아니면 뭐 이 다음 날 이제 뭐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뭐 차에 쳐가지고 사고가 나든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든지 하는 문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곤방에 앉혀가지고 아까 마냥 머리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 왼쪽 어깨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른쪽 어깨에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 귀신은 물러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적은 문으로 이제 일반인들은 부적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적은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까 신기가 이제 강하게 오른 만신들, 아니면 이제 풍수 공부한 분들, 뭐 기술을 한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 이제 출입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해놓은 것이 굉장히 이제 좋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세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굉장히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효험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이렇게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자꾸 있는 집은 요런 방법을 써서 적두 팥을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팥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묵은 팥 말고 그러니까 이제 햇팥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부척해 주면 요 간단한 작동이지만은 이거는 귀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자가 되게 만들어줘요. 부자가. 그래서 그 식당 같은데 개업할 적에 옷가 개업, 이제 사무실 개업할 적에는 뭐 예전에 이런 거를 한 2번 정도 해주니까 굉장히 그 운이 좋게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는 걸 내가 여러 번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라. 근데 여러분들은 양떼 구성 붙이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면 더 완벽하게 되겠죠. 그렇죠? 요 방법을 써주면은.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안다면 첫 번째 방법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궁금한 건 요즘 이제 아파트 입구에서 이제 그렇게 버리는 것도 있지만 당근 같은 걸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소액의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당근이 워낙 유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싼 맛에 막 구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당근마트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책이든 옷이든 예를 들면 이제 옷 같은 거, 뭐 신발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샀다. 집안에 탈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와 가지고 이상하게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감기에 걸렸는데 오래 가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또 남편이 뭐 가볍게 접촉사고 난다 하는 거는 흉한 기운이 강하건 약한 게 작동이 들어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런 뭐 책상 같은 거 요런 경우를 좀 바깥에다 이렇게 복도에다 꺼내놓고 팥 있잖아요. 팥을 뿌려주세요. 팥을 뿌려주고 그럼 뭐 나머지는 저기 바닥에 떨어진 거는 비로 이렇게 담아서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미 이제 거기 붙어 있는 귀신은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만약에 흉하게 들어왔으면 남편이 사고가 크게 나요. 애들도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대명천지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고 흉살이 어딨냐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닥쳐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명례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저 집은 그냥 탈이 없고 그런데 갑자기 애가 죽는 경우도 있고 나는 70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우선은 집이 이제 그 흉함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락하고 그 다음에 화합이 되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조금씩 재물운이 튀게 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 간방, 귀문방에다가는 팥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곤방에다가는 소금을 걸어놓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 그래도 효험이 있는 방법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하고 같이 풍속공부를 했으니까 양떼 구성을 출입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전부 다 출입문이 다 다르잖아요. 출입문을 본계로 놓고 양떼 구성을 보법을 해서 육살방, 오기방, 화해방, 절체방에다가는 간단하게 복주머니 같은 데가 판만 넣기만 해도 집안이 굉장히 아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여사 내가 이제 부적을 써줬잖아요. 거기 이제 청양에 거기 보니까 가보니까 엘러드가 막 이렇게 접힐 정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써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써줬더니 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잠 처음으로 편해졌다고.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못 들었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적이 힘이 강하니까 부적을 써서 해주면 되지만은 부적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 적두를 활용하면 돼. 무슨 알잖아요? 적두를 어떻게 하느냐? 밑에다 넣어줘도 되고 위에다 넣어줘도 되고 그러나 힘은 약하다. 힘은 약하지만은 흉한 기운이 작동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거기는 가보니까 수맥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흘러. 요거 한 반만한데 아주 그냥 그 장소를 잘못 택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팥과 소금을 활용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거니까 요거는 뭐 큰 돈 안 들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비법적을 쓸 수가 있고 집안이 풀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라고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가 전체가 전부 다 뭐 수맥이 흘렀잖아요. 내가 요거는 이제 여기다 부적을 내가 이게 8장을 이제 써왔는데, 자 우리 저기 강지 부장님 한번 엘로들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쭉 해봐요. 엘로더가 어떻게 되나. 거기 예전에 다 접혔었죠. 봐봐요. 자, 지금 이게 봉투 하나당 부적이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내가 아까 와서 일찍 와서 해보니까 이 전체가 전부 다 엘로드가 벌어지더라고. 해봐요. 지난번에 여기가 착착 접혔었잖아요. 봐. 저서 보죠. 우리 강지 부지장이 아주 그럼. 저 힘이 어마어마하거든, 저게. 그렇죠? 뭐 저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 8장인데 8장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니까 이 전체가 수맥이 다 차단되고 흉살이 전부 다 제압이 되는 거예요. 응?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힘이.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봉투에 넣어놨는데. 봉투에 누나도 그런 거야. 그 지금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거야, 그게.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부적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수련을 많이 해요. 이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생애에서 응해 와야 돼. 응해 온다는 거는 이제 선몽을 줘요. 선몽을 받으면 내가 부적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부적을 써서 흉한 기운을 제압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2-3장에서 지금 요 정도인데 지금 8장이니까 이 정도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 철수를 합시다. 이제 꺼도 돼요, 이제. 조금 종료하겠습니다.